보시겠다면 꼭 봐야 할 영상. 매년 2월이 되면 옆자리 동료는 6만원 환급 받았는데 나는 50만원을 토해낸다고? 바로 이게 직장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연말정산 세금입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와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최대 200만원까지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용카드 공제의 달콤한 함정.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신용카드 쓰면 세금 깎아준다며? 그럼 많이 쓸수록 좋겠네?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공제율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공제되는 최대 한도는 300만 원에 불과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연봉이 내가 만약에 4천만 원인데 최소 사용을 해야 되는 신용카드 금액은 4천만 원의 25%인 1천만 원. 카드를 1천만 원 이상 써야지 그때부터 공제가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만약 연봉 4천만 원인데 내가 신용카드를 1,50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은 1천만 원을 초과한 500만 원에 대해서만 이제 15% 세액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75만 원을 공제를 해주는 거죠. 실제 환급액을 보면 75만 원에 내가 적용되는 세율 있죠. 내가 만약에 15% 정도의 세율을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11만 원만큼만 환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나는 신용카드를 1,500만 원을 썼는데 실제로 세금에서 혜택을 보는 건 11만 원인 거예요. 그럼 이게 이득일까요? 현명하게 카드를 쓰려면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포인트를 적립을 하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를 쓴다든지 현금 영수증을 쓰는 게 더 유리합니다. 거기다가 전통시장을 간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게 되면 40% 추가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현명하게 카드를 쓰는 방법이 되죠. 이직한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 모르면 정말 큰일 나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내가 상반기에는 A라는 회사에서 3천만 원 연봉을 받았었고요. 하반기에는 B라는 회사로 이직을 해서 또 3천만 원 월급을 받았어요. 그럼 1년 동안 내가 벌어들인 소득은 6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반기에는 B 회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연말정산할 때 하반기 이 회사에서 벌었던 3천만 원만 계산이 돼서 세금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는 거죠. 양쪽 회사에서 다 6천만 원을 벌었는데 왜 3천만 원만 신고했어? 차이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추징을 하게 됩니다. 이직을 할 때는 전 직장 근로소득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서 제출을 하시고요.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놓치지 않았는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걸 놓치고 못했다? 그러면 연말정산 때 못했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놓치시게 되면 가산세 20%, 납부지연으로 1년에 8.03%씩 세금을 내야 돼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그때 못 내면 128만 원으로 내야 되는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작년에 이거 몰라서 못 받았는데 그런 분들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5년 이내에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홈택스에 접속하셔가지고 경정청구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 놓친 공제 항목을 입력을 하시고 또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하시게 되면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면 내가 돌려받지 못한 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놓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1인당 한 50만 원 정도 한도에서 받을 수 있는 안경 교육비라든지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으면은 50만 원 한도로 로봇 구입한 거를 또 공제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또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2월에서 공제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고요. 또 월세세액 공제도 은근히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월세세액 공제도 많이 놓치시니까 체크해서 받으시고요. 의료비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사가 알려주는 꿀팁인데요.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가족에게 몰아주는 게 좋아요. 총급여 3%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나보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있다면 그분한테 의료비를 계산을 하도록 하는 게 좋고요. 맞벌이 하는 분들 보면 자녀 공제는 연봉이 높은 사람 쪽으로 몰아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12월 달쯤 되면 내가 공제받을 금액이 부족하다 그러면 안경이나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몰아서 하시고 신용카드 한도를 채우셨으면 그 해 하지 말고 이제 1월로 미뤄가지고 하시는 게 더 유리하게 됩니다. 증빙 서류는 무조건
무조건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납입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이런 서류는 5년간 보관이 필수입니다. 정리하면 신용카드 공제에 맹신하는 건 금물이고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시작할 수 있다. 이직을 하셨다면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반드시 합산 신고를 하셔야 된다. 놓친 공제는 5년 안에 경정정부로 환급이 가능하니 환급을 받으셔야 한다입니다. 연말정산은 복잡해 보여도 한 번만 제대로 알아두면 매년 써먹을 수 있는 꿀팁이에요. 특히 사회초년생인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제대로 공부해 두시면 평생 도움이 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세금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